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고 선거 사무 인원도 역대 최다 인원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례적인 총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투표로 인한 확산 우려 때문에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이슈토크에서 짚어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총선을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4.15 총선 일정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어쨌든 그 계약도 지금 연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4월 6일부터 해서 이제 온라인 계약으로 지금 바꿨잖아요. 네. 바뀌었고, 그리고 또 이미 이제 3월 27일에 이제 후보자 등록도 끝났습니다. 끝났고 바로 오늘 4월 1일 제외 그 국민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시점에 연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에 연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미 2월 말이나 3월 초 시점에 한 달 정도 전부터 이제 이 논의가 있어서 여야 논의도 했어야 되고 국민들의 이제 뭐 공감들이 형성이 되었어야 됐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법률상은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129조에는 천재지변 뭐 거기는 뭐 전쟁과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한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연기할 수 있다라고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뭐 현재 시점 이 정도의 이제 선거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연기에 대한 것은 뭐 전혀 일체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시한밖에 없습니다. 뭐 4월 말에 한다든지 5월 달에 한다는 건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 앞대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5월 말로 끝나요. 그 6월 1일부터 해서 새로운 21대 새로 선출된 국회의원들끼리 모여서 뭐 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상위위원장 뽑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미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이대로 간다고 봅니다. 네, 이런 점을 봐서는 총선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네. 하지만 이번 선거가 여러 가지로 이례적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건 분명한데 네. 역대 최대 선거 사무 인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아직까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라는 집단 감염 우려가 투표소에서 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때문에 이 가장 많은 선거 사무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 체크, 질서 유지 등 투표 현장 관리를 위한 인력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역대 최다 정당이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면서 정당 투표지 길이가 길어져서 이 개표 인원도 지금 확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20대 총선에는 투표 당일 기준 개표 사무원이 47,600명, 투표 관리관으로 13,800명, 그 투표 사무원으로 11만 8천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전 투표일에도 7만 9천 명 가량의 사무원이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더 늘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20대 총선보다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 사무에도 최대 인력을 써야 할 만큼 준비가 만만치 않은데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쳤습니다. 전반적인 총선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크죠. 우리나라 선거가 지난 19대 선거부터 해서 아주 독특하게 변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와 같은 그 젊은이들도 나와서 춤도 추고 뭐 후보자도 춤을 추고 뭐 노래 나오고 뭐 아주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뭐 제 지인의 경우도 한국 선거를 보고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래요. 뭐 거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 근데 지금 불가능하죠. 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으로 뭐 중소자영업자 그야말로 다 고사 직전이고 지금 뭐 투표하러 갈 상황도 못 되죠. 심정적으로. 그런 상황에 이제 첫째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면 접촉 직접 마주보고 유권자를 만나서 홍보를 하고 뭐 악수하는 것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거 분위기는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많이 좀 그 조용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얘기는 뭐 확실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조금 있으면 각 가정마다 그 이제 선거 홍보물 유인물들이 이제 인쇄돼서 각 집집마다 가잖아요. 이제 네. 각 후보자들 정책 공약 같은 거 뭐 프로필 같은 거 인쇄돼서 가는데 그 우편물조차도 수령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또 코로나 접촉이 될까 봐. 네. 왜냐하면 선거 유인물 같은 데 작은 비닐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 이름 부분은 그런 게 터치가 됐을 때 혹시나 모를 우려 때문에 이런 것까지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침체되지 않을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 이제 투표율은 상당히 저조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죠. 실제로 투표를 보면 지난 19대 때는 54%였습니다. 정확하게 54.2%.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직전에 20대 때는 58.0%였습니다. 투표율이. 이 정도 뭐 상당한 편이었죠. 그런데 올해 21대 이번 선거는 제가 봤을 때는 50%도 밑돌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계속 언급해 주셨지만 총선 네. 투표로 코로나19가 번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한데요. 네. 방역에 191억 원을 쓰기로 했다고요. 네, 그 정부가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히 정부의 투개표소에 대한 방역 예산을 대략 확보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총선 방역과 또 마스크 생산업체 추가 고용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191억 원을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아직까지 따로 용도를 정하지 않고 책정했던 이 예비비를 여기에다 쓰기로 한 겁니다. 이 투표소와 개표소를 방역하고 방역 물품을 구입하는데 이 돈이 쓰이게 되는데요. 방역 사전 투표소뿐만 아니라 투표소 전체를 전후로 소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루 생산량의 80%를 공적 마스크로 공급하는 업체에 추가 고용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이 선거를 앞두고 마스크 부족 현상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연기됐던 계약이 또 미뤄졌고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한다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짚어볼까요? 네, 뭐 이미 많은 그 공지가 이미 있었습니다만 이제 원래 4월 6일 계약을 하려고 했죠. 이제 네. 또 미뤄서 이제 4월 9일 더 이상 무한정히 미룰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미루면 이제 학생들의 학습관 그리고 이제 수능까지도 영향을 미치니까 4월 9일 날에 이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을 먼저 온라인 계약입니다. 이제 등교는 아니고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에 16일이 되죠. 16일에는 이제 중 1, 2학년 그 다음에 고 1, 2학년. 네.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는 20일에 이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계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아직도 여전히 산발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정 국면에 들어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뭐 집단 요양시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오늘도 계속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그야말로 심각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금 일단 무기한 지금 그 휴원이거든요. 날짜를 아직 못 잡고 있죠. 이런 네. 상황이 지속되는 한은 유치원은 당분간 또 쉽지는 않지 않겠나. 또 유치원은 더더구나 그래 온라인 계약도 어려워요. 네. 그 유치원 어린이들 어떻게 온라인 합니까? 부모가 옆에서 보살피지는 못하는 거죠. 교육적인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능은 대한민국의 국가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 잘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센터 시험이라고 수능 같은 거 치긴 해요. 1년에 한 번 치는데 우리나라 같은 예는 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원래 11월 19일이었죠. 네. 였는데 이걸 이제 2주 연결해서 12월 3일 수능 일자를 이제 확정 공지를 했는 상황입니다. 네. 선거 이슈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권영세 안동시장의 민주당 입당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입당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지난달 31일이었죠. 이 권영세 안동시장이 무소속으로 안동시장에 당선이 됐는데 이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왜 입당하냐? 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요. 권영세 시장은 안동에 수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본인이 지금 3선 시장이라서 더 이상 시장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안동이 가지고 있는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동안 권영세 시장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안동시장을 역임했었는데 여당 시절에도 이 해결하지 못한 사업을 지금 무소속으로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본인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밝힌 시기가 총선을 바로 앞둔 시점이었거든요. 네. 때문에 그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안동 예천 후보인 이상걸 후보는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에 미래통합당 김영동 그리고 무소속 권택기 권오열 후보는 선거 개입이다. 선거 개입을 중단해야 된다. 이 강하게 좀 비판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권영세 시장의 이 민주당 입당 의사는 안동 예천 선거에도 큰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네. 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인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슈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 후보 단일화도 이슈가 되는데 언급해 주시죠. 네, 앞서 우리 청 기자께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 이제 그 권영세 시장이 입당하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논점이고 또 하나가 이제 방금 얘기해 주신 이제 후보 단일화입니다. 네. 후보 단일화도 양태가 조금 달라요. 이번 선거를 보면 네.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수성갑의 이진훈 무소속 후보, 그다음 북구 을의 주성영 후보에게 자진 사퇴입니다. 자진 사퇴를 하면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도움이 돼주는 양상으로 가는 것이고, 그야말로 두 후보가 직접 후보 단일화하는 경우는 이제 안동 예천 선거구의 이 권택기 후보와 김명호 두 후보 간의 단일화였습니다. 네. 굉장히 핫해졌죠.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일한 이후에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는 이제 안동 예천 이번 그 선거 과정에는 원래 초기에 권택기 후보와 이 원래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뛰었던 권오을 후보 간에 단일화를 먼저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뭐 그 설왕설래를 하고 서로 뭐 토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단일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지나가다가 권택기 후보와 김명호 후보 이제 그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공천 다 신청을 했다가 결국은 안 된 상황에 두 후보가 먼저 1차 단일화를 한 겁니다. 네. 단일화를 해서 권택기 후보로 결정이 됐죠.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택기 후보로 단일화가 결정이 되니까 이 김명호 후보의 이 캠프 관계됐던 지지자들이 전부 다 이 권택기 후보 쪽으로 이제 가서 도와주고 또 이제 김명호 후보 스스로가 권택기 단일화로 확정된 권택기 후보의 이 선거 그 위원장 네. 이제 역할을 맡아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세 지역을 점치는 여론조사도 치러지고 있는데요. 네. 정당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이 4.15 총선을 이제 2주 정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각 언론사 또는 각 정당별로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세 지역을 점치고 있는데요.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0곳을 꼽았고 미래통합당은 38곳을 각각 우세 지역이다 이렇게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나머지 지역들은 경합, 박빙인 지역들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미칠지.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게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 나름대로 세계적인 상황으로 비춰보면 방역을 잘했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이 야당,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경제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지금 선거 운동을 치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코로나19로 투표율이 얼마나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까지 선거와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만 가지고 선거 결과를 점치던 이 시기와는 이번 선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투표 준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 4가지 정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국내에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이제 국내에 살고 있으면서 누구나 가서 하는 이제 이 국내 투표는 뭐 지금 절차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재외 국민 투표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 투표 한 18만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은 절반은 못하게 됐죠. 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죠.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경우는 뭐 코로나가 워낙 지금 뭐 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 재외 국민 투표 역시도 우리 그 국내 투표처럼 해외의 각 나라마다 이제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기도 하고 영사관이 있기도 하는 곳에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그러한 투표 절차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국과 유럽, 독일, 프랑스 이 유럽 지역에 전 세계적으로 한 40개국에 나가 있는 원래 투표가 예정되는 65개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대사관이 됐든 영사관이 됐든 뭐 이런 곳에 투표를 못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 독일에 있는 재외 국민들은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어요. 해서 투표권을 왜 주지를 않느냐. 네. 사전에 충분히 그 검토를 하고 좀 더 준비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일방적으로 중지하느냐 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 하나 이제 투표 이제 선거의 준비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거소투표라고 했습니다. 거소투표. 네. 거소투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지정된 시간에 가서 하는 거, 당일날 하는 게 있고 또 사전투표도 있잖아요. 네. 이제 사전투표도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안동에 갈 수 있고 안동에 사람이 대구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이 사전투표도 불가능한 군인들이라든지 바다에 선상 근무를 하는 이런 분들 여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생활치료센터라고 전국에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명확하게 자가격리자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아직 그 준비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후보별 공약도 깜깜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특히 각 정당들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21대 총선을 지금 10일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정책 선거를 꼭 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후보자들의 공약 수립이나 이 발표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본부가 31일 총선 후보자 공개 질의서 1차 회신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이 공개 질의서에 의정활동 목표와 비전, 이 공약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됐는데 실제 답변한 비율이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보면 16위, 경북 지역이 16위고 대구가 14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의 후보자들의 공약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게다가 이번 선거는 희한한 선거가 됐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면 총선에선 2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네. 한 장은 지역구 후보자, 한 장은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당 후보는 1번부터 순번이 있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1, 2번이 빠져 있습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소위 이 바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본인들이 조금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의 후보만 출마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3번부터 정당 투표가 이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유권자들께서도 정보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표 전 마무리가 돼야 할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일지 두 분 의견 덧붙여 주시죠. 김 교수께서 먼저. 네, 저는 내일부터 이제 공식적 선거 운동이 시작되죠. 4월 2일부터 해서 이제 2주일간 이루어지는데 그 선거가 이루어진 바로 직전, 바로 오늘 4월 2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핵심은 최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 관리다. 100% 공감합니다. 네. 이 선거를 통해서 오히려 물론 이제 거리를 둔다든지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지만 선거 시기에 그 이틀 기간에 너무나 집중적인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 이틀 이루어지거든요. 주말이 이루어지고 4월 10월 당일날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코로나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철저히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방금 우리 청 기자께서 얘기해 주셨던 비례정당 투표에 투표 길이 한 60cm 정도 갑니다. 앞에 1, 2번은 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디어에서 좀 더 이제 그 홍보를 해야 되겠고 투표권자 우리 이 주권자들도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투표와 개표 당시 개표가 이뤄지게 되면 방역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방역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재외국인 이 투표 참정권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처럼 자가격리자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 선관위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 참정권 자체를 빼앗는 거는 이 총선을 치르는 의미가 많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선관위가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바뀐 제도 하에서 치러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어느 정당을 찍을 것인가. 이 부분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정당마다 제시한 이 정당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투표 전에 한 번쯤 꼭 살펴보고 60cm 정도 되는 30개가 넘는 정당이 출마를 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나에게 맞는 정당을 한 번쯤은 살펴보고 투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슈와 총선 이슈를 집중 조명해보고 있는 헬로 이슈토크.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총선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